여러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죽음을 앞둔 많은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베풀지 못한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정리해두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재산,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재산, 남겨질 가족을 위한 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준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덧없고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미리 준비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를 그 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재산과 경제적 정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정리할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오히려 재산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사소한 금전 문제 하나로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노인은 평생을 성실히 살았고 은퇴 후 작은 집과 약간의 저축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 생각해 두었으니 너희는 내 걱정 말고 잘 살아라. 하지만 정작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 연락하며 해결하려 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은 큰형이 가져가라고 하셨다. 아니야, 아버지는 다 같이 나눠 쓰라고 하셨어. 그렇게 가족 간의 다툼이 깊어졌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화목하게 지냈던 가족은 더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김 노인이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겪을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빚관계, 혹은 소소한 귀중품까지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족들에게 혼란을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산의 목록을 정리하세요.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보험은 어디에 가입했는지, 빚이 있다면 그 내역은 무엇인지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족들은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법적인 형식까지 갖춘 유언장이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 자신의 뜻을 정리한 문서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는지 여러분의 마지막 뜻을 정리해 보세요. 셋째,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재산 문제는 혼자 정리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들끼리 서로 양보하며 정리하는 것이 더 원만할 수도 있고, 부모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이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이 싫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태도가 더 큰 문제를 낳곤 합니다.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이 모든 준비는 결국 남겨진 가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길 마음의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떠올릴 때 물질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유산을 남기고 빚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채 떠나갑니다. 어떤 이는 미처 용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조금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 걸,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조금 더 자주 찾아갈 걸.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노인은 평생을 과묵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서운했습니다. 당신은 왜 내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럴 때마다 박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피했습니다. 그런 말 없이도 다 알잖아. 하지만 아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아내가 먼저 병상에 누웠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어? 박 노인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박 노인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마지막 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전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후회는 하지 못한 일에서 온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언젠가 연락해야지, 언젠가 만나야지 하고 미뤄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떠난 후 그들에게 남길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말과 기억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 당장 전하세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고 짧은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남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용서를 실천하세요. 혹시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진 미움이 있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짐을 지는 일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용서하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셋째, 나만의 기록을 남기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남기거나 영상을 찍어두거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짧은 메시지,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난다면 여러분이 가장 후회할 말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지 않나요? 다음으로 우리가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흔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집에 가득 쌓인 물건들, 오랜 시간 모아온 편지들, 사진첩 속의 추억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온 삶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떠난 뒤 남겨진 이 흔적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것은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만 어떤 것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삶의 흔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동안 많은 것을 모아왔습니다. 옷장에는 몇십 년 된 옷들이 가득했고 서랍 속에는 손때 묻은 노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청춘이 담긴 옷이야. 이건 네 엄마 어릴 때 입던 옷인데 혹시 모르니까 둬야지. 이런 이유로 집안은 점점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무지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을 정리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낡은 옷 하나를 버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의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지 무거운 짐으로 남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삶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첫째,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물건은 많을수록 정리하기 어렵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 물건들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흔적도 정리하세요. 요즘은 온라인 계정, 사진, 이메일 등 디지털 흔적도 많습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떠난다면 이 흔적들을 가족들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필요 없는 계정은 미리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추억이 담긴 것들은 따뜻한 방식으로 남겨두세요. 사진첩, 편지, 손글씨 같은 것들은 가족들에게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몇 가지를 골라 정리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남길 것은 사랑뿐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질 것은 재산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결국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남긴 따뜻한 마음과 기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난 후 내 가족들이 나의 흔적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기를 바라시나요? 그 흔적이 사랑과 따뜻함으로 남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짐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아니면 값비싼 물건일까요? 물론 재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이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 둔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덜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성은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가족들에게 남길 말은 없는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법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장례 방식이 뭐였을까?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이 집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로 인해 가족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준비된 이별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을 남겼고 가족들에게 남길 편지도 써두었습니다. 유산에 대한 정리도 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가족들은 슬펐지만 적어도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배려하셨구나.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가족들은 더 깊은 사랑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유언을 남겨두세요. 법정 유언이든 가족들에게 남기는 편지든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둬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산 문제는 분명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길 원하는지 가족들에게 미리 말해두세요.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혹은 종교적인 방식이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두면 가족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세요. 편지를 써도 좋고 영상으로 남겨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세요. 그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평생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지 마라.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하라. 결국 우리가 떠난 후 가족들에게 남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남긴 사랑과 배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난다면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준비해 두셨나요?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네 가지 정리해야 할 것들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을 남깁니다. 우리는 떠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혼란과 짐을 남길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병을 얻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떠난 후 아내가 혼자서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집안일을 아내에게 하나씩 알려주었고, 보험과 재산 정리를 도왔으며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슬퍼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잘 살아야 해. 이 말을 들은 아내는 큰 위로를 받았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 순간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미리 용서를 구하세요.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세요.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아이들에게 더 자주 안아줄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도록 노력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일들을 미룹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나중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오리라는 보장이 없듯 오늘을 소중히 살아라. 우리가 언제 떠날지 알 수 없기에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정리하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기억이 남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떠올릴 때마다 아픔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오랜 세월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고 장례 방식도 직접 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편지도 써두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은 슬펐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말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떠나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당연한 듯 살아가지만 감사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둘째,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을 마무리할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세요. 셋째,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고 중요한 문서들은 정돈하며 가족들에게 혼란을 남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길이 두렵지 않은 자는 삶을 후회 없이 산 자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온한 이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기고 싶은지,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